이러한 보기 싫은 모공을 축소하는 데에는 모공의 상태, 크기, 피부 탄력도, 피지 분비량 등 변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치료 방법을 그래서 4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CR닥 유명빈 원장입니다. 모공 축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공에는 땡땡 레이저가 제일 좋다 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레이저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공이 넓어진 이유가 환자마다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모공을 줄이는 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공 축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환자분들께서는 모공과 여드름 흉터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공은 그야말로 털모 구멍공의 의미로 털이 나는 점점이 찍히는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푹푹 파이거나 오히려 튀어나오게 되는 여드름, 켈로이드 흉터와는 치료의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니까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공이란 쉽게 말해서 털의 구멍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공에는 피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피지의 분비가 모공을 넓게 해주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피지는 모공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만약 피지의 분비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양의 피지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피지가 나오는 통로가 조금씩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통로가 바로 모공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와 모공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지의 분비량이 많지 않아도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지 배출의 문제인데요. 피지의 분비량은 정상인데 배출이 잘 되지 않고 모공 안에 고여버린다면 점차 모공이 넓어지겠죠. 피지 배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모공 입구에 위치한 각질 때문인데, 피부 각질이 모공을 막고 피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공이 확장되고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와 같은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다양한 이유에는 피지와 각질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로 3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인데요. 바로 피부 노화로 인한 모공 주변의 탄력 섬유의 약화가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찌면서 모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모공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느슨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공이 점점으로 찍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면서 주름처럼 보이는 아주 보기 싫은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런 케이스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공 축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기 싫은 모공을 축소하는 데에는 모공의 상태, 크기, 피부 탄력도, 피지 분비량 등 변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치료 방법을 그래서 4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 피지 분비의 감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공 축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피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력이 떨어지지 않은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피지가 모공 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미 넓어진 모공은 레이저를 통해서 줄이더라도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결국 다시 모공이 확장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모공 축소를 할 때 꼭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세안제 및 보습제 사용,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이 있는데요. 가장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자면 아바 성분이 들어있는 필 관리부터 PDT 치료 등이 있고, 포텐자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지선을 줄이는 시술도 있습니다. 모공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모공 자체의 치료입니다. 이미 한번 넓어진 모공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시술이 프랙셔널 레이저, 즉 프락셀입니다. 모공 치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나 박피성 레이저로 많이 받을 경우 피부가 얇아질까 봐 걱정되는 분들, 통증이나 오랜 기간 동안 남는 붉은기 때문에 최근에는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박피성 레이저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많은 장비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레가토와 같은 플라즈마 방식의 박피 장비들, 또는 비박피성 레이저인 피코 파장 레이저에 특수 렌즈를 끼워서 치료하는 피코 MLA나 포텐자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박피성 레이저보다는 다운타임이 적고 피부가 얇아지는 걱정이 덜한 이와 같은 장비로 꾸준하게 좀 더 오랫동안 치료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모공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 모공 주변의 탄력 개선입니다. 30대 이후 모공 치료나 모공 주름을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공의 직접적인 치료와 함께 꼭 병행하셔야 하는 것이 모공 주변의 탄력 개선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늘어난 모공 주변의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모공을 박피처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여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술이 포텐자, 주베르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병행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포텐자의 펌핑 팁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콜라겐 부스터를 뿌리면서 약물을 침투시켜서 모공 주변의 탄력 증대와 모공을 직접적으로 조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포텐자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올린 영상에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공의 탄력 저하가 아주 심하지 않으시다면 서마지, 올리지오, 코레이지와 같은 탄력 타이트닝을 통해서 모공 확장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으나 직접적으로 빠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모공을 치료하는 방법 네 번째는 각질의 제거입니다. 피지의 분비량을 줄였다면 이후에는 피지가 더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러한 피지의 배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모공 주변에 있는 각질층입니다. 간단한 예로 블랙헤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안에서 굳어버린 것이 바로 블랙헤드죠. 이러한 것들이 모공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각질이 쌓이지 않게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오히려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매일 스크러빙을 한다거나 실리콘 성분의 세안기로 과도하게 마찰을 주면서 자극하면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고 마찰에 의한 착색이나 건조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각질 제거를 도와줄 수 있는 병원 시술로는 대표적으로 아쿠아필을 비롯해서 다양한 필링 시술이 있고 코레이지와 같은 플라즈마 롤러를 이용한 시술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공이 넓어진 이유와 모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모공의 축소는 모공의 상태, 크기, 탄력도, 그리고 피지 분비 등 환자마다 변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환자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시술들을 병행하시면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R닥 이명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